70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늙으면 잠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할머니에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시간. 혼자 사는 지 15년째.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은 아들만 가끔 명절에 얼굴을 비춥니다. 큰아들은 30년 전 25살이던 그의 여름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끓인 미역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반찬은 며칠 전 작은아들 며느리가 갖다 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뭐. 혼잣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할머니는 동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별 볼 일이 없어도 밖에 나가야 사람 구경이라도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고 배달 오토바이가 요란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저녁 6시 TV를 켭니다. 저녁 8시 불을 끕니다. 밤 9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5시.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어 신문을 가지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 바닥에 하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합니다. 안을 열어보니 투명한 밀폐용기 3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말이. 누가 이걸?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고 계단 쪽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편지도 없습니다. 메모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찬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둔 건가? 하지만 반찬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멸치는 고추장 양념이 적당히 배어 있고 시금치는 깨소금이 골고루 뿌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멸치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짠맛, 단맛, 매운맛이 딱 할머니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날 점심 할머니는 그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 문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림 2가지와 무생채, 그리고 김 한 봉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복도를 살폈습니다. 옆집, 아래층, 위층. 아무도 없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보낸 건가? 하지만 복지센터는 매주 금요일에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그것도 신청한 사람에게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나흘째 되는 날도, 일주일째 되는 날도. 매일 아침 어김없이 문 앞에는 하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니, 그게 매일 온다고? CCTV는 확인 안 해봤어? 우리 아파트는 CCTV가 계단에만 있잖아요. 복도엔 없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추측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작은아들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작은아들네도 모른대요. 그럼 누가? 할머니는 처음엔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매일 반찬을 갖다 주는 걸까요? 할머니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동네 파출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매일 아침 문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다는 거죠? 네, 경찰관님. 편지나 메모는요? 없어요. 일단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먹어보셨어요? 네. 별 탈은 없었어요. 그럼 일단은 지켜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경찰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지센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센터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금요일에만 도시락 배달하거든요. 그럼 혹시 자원봉사자분이? 등록된 분 중에는 그런 분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 봐요.
동네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옛날에 누굴 도와주신 적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몰래 짝사랑하는 할아버지라든가. 에이, 그게 무슨.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70세 노인에게 무슨 짝사랑이냐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궁금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술만 드세요? 이 자식이. 민수는 25살 여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밀쳤고 민수는 그걸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울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가지마.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내가 말할게. 하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는 떠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명절마다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는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15년, 할머니는 혼자 살며 가끔 큰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살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건강하긴 한가? 그리고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반찬통을 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문 앞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마른 체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민수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55세가 된 아들 민수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눈물이 고인 눈. 엄마.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왜 이제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갔잖아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엄마 밥은 챙기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엄마가 건강하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작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혼자 사신다고, 반찬도 제대로 못 드신다고.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쌓였던 그리움, 원망, 슬픔,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바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미안하지.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이 만든 반찬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 엄마도 드세요. 그 후로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몰래 반찬을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형이 돌아온 걸 알고 기뻐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그래. 미안하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였던 정체불명의 반찬통.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무언의 사과이자 그리움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30년이 지나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은 건 없습니다.